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56회 합능검 심화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치러졌던 시험 중에 가장 쉽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56회를 푸시고 그 앞에 55회, 54회를 푸셨더라면 문제 난이도 체감이 확 될 겁니다. 사실 요 정도 레벨 같으면 예전에 그 한능검이 심화 기본 되기 전에 고급, 중급, 초급으로 있을 때 그때 약간 중급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다음 한능검을 준비하신다면 적어도 공부를 다 하시고 이 문제를 푸셨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의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정말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푸셨을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준비하셨던 등급보다는 무조건 점수가 높게 나와야 됩니다. 최근에 치러졌던 한 3개, 4개 시험 중에 가장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높게 성적이 나왔더라도 너무 우쭐할 필요 없고요. 다음 회차 바로 푸시면은 점수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적이 또 안 나오셨더라면은 다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우회를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기출문제 공부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본시험에 합격하려고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1번부터 50번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거 틀리면 전국에서 여러분들 혼자 틀리는 겁니다.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번 문제인데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겁니다. 일단 고산리고 민자문이 민문이 토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게 되면은 결정적인 힌트가 뭐냐면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었대요. 맞죠? 토기. 그리고 또 보시면 고산리 유적에서 또 갈팡 갈돌 석기가 나왔대요. 돌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돌을 갈았었어요. 이거 레벨업을 했던 신석기 시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석기와 관련된 건데 고인돌 돌놀 무덤 청동기고 거푸집 청동검인데 자 거푸집이라는 거는 청동기 대량 생산 기구입니다. 요거는 청동기 끝무렵에 등장을 했고요. 청동검은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고요. 뾰족한 세형 동검은 초기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동검이 정확하게 뭐라고 지칭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해도 빨리 잡으면 청동기 말 그리고 좀 늦게 잡으면 초기 철기 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정답은 3번이죠. 신석기 시대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드디어 농사를 그리고 목축을 시작했다라는 거. 동굴이나 막집, 사냥, 채집 이거 구석기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 철기입니다. 말 그대로. 정답은 3번. 그리고 2번 문제입니다.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데 사실은 여기 선지가 그동안 사실 잘 나오지 않았던 선지예요. 부여를 물어보는 문제이긴 했는데 힌트는 일단 당시 부여의 왕이었던 헤브루라는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헤브루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금아라는 아이를 줍습니다. 이 금아라는 아이가 커서 부여의 왕이 되고 이 아이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주몽의 엄마였던 유아 부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라는 결국에는 부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옥제입니다. 서옥제는 이거는 고구려죠. 그 다음에 부여영, 부여, 영고, 제천행사. 정답은 2번이고요. 정삼은 백제, 그리고 화백회의는 신라, 제가회의는 고구려. 철이 생산돼서 철변태 오타쿠 변환이고 이 변환이 가야로 바뀌죠. 그리고 당궁, 과마, 반어피, 동이예, 예술과 예능을 사랑했던 동예, 여긴 동해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삼국의 성장인데 지금 고구려를 물어보고 있어요. 불교 수용, 이거 누굽니까? 불교라는 거는 여러 명의 왕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아주 뛰어난 왕이 받아들이면 되죠. 그래서 소름 돋았던 3단 콤보 소수림왕 때 불교를 받아들였고 제가 시험에 이거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단 콤보 중에 분명히 2개 정도가 제시문에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 된다고. 이 소수림왕은 불교를 받아들였고 율령, 법을 소수만이 법을 공인하면 되죠. 율령을 반포했고요. 그리고 학교,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태학을 설립하였다. 그러면 태학과 그리고 어디? 여기 있네요. 정답 2번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성에서 평양 장수왕이고 서안평 아주 미쳐버렸던 미천왕이고 영가라는 거는 고구려 불상의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고구려의 연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서 좀 빠르게 보면은 장수왕 때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소수림왕과는 관련이 없죠.
그리고 워낙 완벽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찾으면 안 되는 거였고 신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왜를 격퇴했다. 이거는 장수왕의 스토리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4번에 밑줄근 이 지역이에요. 밑줄근 이 지역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도왕이 누구냐면 성왕의 아들이에요. 백제의 마지막 정성기를 이끌었던 왕. 진짜 흥행했던 진흥왕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리고 또 힌트가 나왔죠. 요렇게만 했으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성왕 때 도읍으로 정한 지역이래요. 여기 어디입니까? 백제의 마지막 수도 위웅사. 마지막 삽이죠. 그러면 여기는 정답을 찾자라면은 헷갈려더라도 워낙 완벽한 오답이 보입니다. 여기 고려시기 때 초기 때 아주 컨츄릭한 지방색을 담고 있는 이 불상, 이거 어디예요?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지명 논산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사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계백의 결사대래요. 그러면 여기서 결국 계백이 전멸하고 나서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백제 멸망 바로 직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벌포. 마지막에 나당 전쟁이잖아요. 나당 전쟁에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그리고 당나라를 덜어내고 이제 신라가 완벽하게 통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잡자라면 지금 여기는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이고요. 여기에서는 마지막 기벌포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 보시면 돌대가리 아저씨 김은도라찌 이거 누굽니까?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스토리.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았던 의자왕 대야성. 여기에 신라가 불안감을 느끼면서 나랑 동맹이 체결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가전이죠. 을지문도 사수대첩 지금 당나라와 싸우는데 수나라는 요 앞에 스토리잖아요. 요거 가전. 대조영 발해. 고구려가 멸망한 자리에 발해가 들어서죠.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나 이후고. 그 다음에 건모장 기읒 건모장이 안승을 세워서 고구려 부흥동이죠.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 부흥동, 백제가 망하고 백제 부흥동, 여기 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6번. 다음 특별전인데 이것도 정말 쉽게 나왔어요. 하늘의 별자리 벽화. 하늘의 움직임과 관련 하나도 없는 거 있잖아요. 정답은 바로 1번이죠. 거중기는 누굽니까? 실학자였던, 실학을 집대성했던 중농학파의 리더,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만든 거죠. 수원화성에 만들 때 이용했던. 그리고 7번 가와 나인물인데요. 영주 부석사고 당나라 유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예간이 나무아미 타불, 이거 누굽니까? 영혼의 배프, 원효와 의상의 스토리죠. 의상 스님 같은 경우는 당나라의 유학을 가서 10년 동안 배우고 와서 뭘 가지고 들어오냐? 화엄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영주 부석사의 절을 만들고 제자를 기르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종파가 화엄종입니다. 원효 스님, 나는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은 해골 바가지사, 아하, 난 깨달았다. 깨달았죠. 그러면서 그 깨달음, 모든 것은 내 마음가짐에 달렸구나. 이거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무예가라는 노래를 지어서 바가지 하나 뒤집어 쓸고 돌아다닙니다. 그때 외쳤던 게 에버리바디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 나무아미타불을 외쳐주세요를 외쳐납니다. 그러면서 아미타 부처, 아미타 신앙을 널리 전파했다라는 거.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법화 신앙으로 백년결사는 고려시대 요세부. 화엄일승 법궤도. 이거잖아요. 화엄종. 화엄종의 내용을 그림으로 쉽게 푼 거예요. 화엄 사상을 정리한 거. 의상입니다. 그 다음에 천태종 의천천. 고려시대 의천이고요. 왕어 천추국전 해치고 인도까지 갔던 해초스님. 그 다음에 유불일치설은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 여기는 해심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리고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정비한 국가인데 지금 보시면 경주 금성 구주 오소경이죠. 신라입니다. 신라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구서당 10정 수도를 지키는 9개의 군대, 지방을 지키는 10개의 군대, 이거 신라죠. 그리고 신문왕 때 스토리고 역살 철역은지는 이거는 고구려의 지방간 이름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상수리 제도, 이게 신라죠. 그리고 벽계 병마사, 도병마사, 오도 양계, 고려의 행정구역이죠. 저기 북쪽은 거란과 여진족이 오는 걸 막기 위한 군사행정구역. 그 다음에 동계는 일본의 침입을 막기 위한 외구의 침입을. 이건 고려죠. 정답은 그래서 기읒디귿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으로 가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영주도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 이거 파파처럼 싸우는 게 등사가 아니에요. 나 글 좀 배운 남자 외계로서 풀어가겠죠요 라고 했던 문항때 스토리죠. 요거 다 뭐예요? 바레입니다. 바레. 바레는 이렇게 여러 군데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으로 가는 길. 그래서 바레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했던 거는 이거는 고려고요. 후연을 격파하고 백제 이거는 고구려고요. 22담로 백제 무령왕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완도에 청해진 보고 두 번 보고 장 보고 왔지. 그 다음에 고구려와 당나라 양식이 혼합됐던 벽돌 무덤 양식이 누구냐면은 바로 정해공주묘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또 수도를 보셔야죠. 개경입니다. 개경. 개경에 관한 설명이니까 고려 시대를 물어보고 있죠. 고려 경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려 경제를 보시게 되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 뉴스페퍼 킹왕 신라의 신문왕의 스토리. 떡대, 덩치가 좋은 떡대 아치가 있었던 거 조선 후기 경제. 구황작물 조선 후기 경제. 그 다음에 일본과 무역을 허용하고 개해약조 이거는 세종대왕 때 스토리. 그 다음에 예성강하구에서 병난도로부터 타고 들어와서 특히 개경까지 쭉 이어지는 여기 병난도가 바로 고려의 국진무역항.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두근두근 랜선 여행 어디로 갈까요? 자, 고인돌이 있고요. 참상단이 있고요. 광성보가 있습니다. 광성보에서 아메리카. 바로 미국과 싸웠던 어제의 나치 스토리고 강화도죠. 강화도. 자, 강화도와 관련된 걸 찾게 되면은 정답은 바로 나오네요. 대몽 항쟁기 때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삼별초 항쟁이 여기서 벌어졌던 거고. 김만덕은 제주도입니다. 정약전이 자산어보 흑산도고. 지증왕이 이사부 울릉도. 그 다음에 러시아에 남아 영국군이 점령했던 거 이거 어디입니까? 검은도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2번. 가국가인데요. 뭐 이거는 사실 안 봐도 상관이 없는 거고 결국엔 궁예가 세웠대요. 끝났죠. 뭡니까? 후고구려입니다. 제가 항상 개념 강의 때 얘기를 했어요. 희한하게 후고구려 후백제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출제가 잘 됩니다. 이번에는 후고구려가 나왔는데 각가는 신라의 관직 이름이고 대공은 사람 이름이에요. 요거는 신라입니다. 광평성 기억나세요? 궁에는 머리털이 없죠. 빛나요 빛나리. 미안합니다. 광평성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후당 5월 이거는 누굽니까? 후백제. 예전에 백제가 중국 남조와 교류했던 것처럼 남쪽에 있었던 여러 왕조였던 후당과 5월에 사신을 보냈던 거 후백제의 견훤이고 그 다음에 고창전투에서 후백제 군과 승리를 얻었다. 이거는 고려의 왕건이죠. 그리고 오경 15부 62주 이거 누굽니까?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가에서 라 순서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고려시대 때의 광군이라고 부르는 거 바로 태조 왕건 다음에 2대왕, 3대왕이 해정 정종이죠. 이거는 정종 때 스토리입니다. 3대왕 때 광군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송영시 거란의 1차 침입 두 번째. 그 다음에 2차 침입이 양규아치.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읒 거란 감강창 기주대첩 이게 마지막이죠. 3차. 그러면은 1, 2, 3, 4니까 나다 가라.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14번에 다음 사건이 전개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거래요. 망이았지 망소인 아니래요. 이거 고려시대 무신직공기 때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무신직공기 때 내용을 찾게 되면은 쭉쭉쭉쭉 보시면은 이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게 바로 망소인 아니잖아요. 고려시대에 있었던 특수행정구역.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신분상으로는 일반 평민과 똑같지만은 어떻게 일반 농민처럼 똑같이 세금을 내면서 플러스 더 국가를 위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거나 농사를 더 지어야 됐다.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죠. 서울의 통청운동 조선 후기고 원종의 노예난 신라 하대고 적장자 위주의 상속 조선 후기고 책화 꾸짖고 화내는 거 이거 언제입니까? 동예죠. 동예. 정답은 5번. 그리고 15번. 다음 교선인데요. 지금 보시면 태조 왕건 때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흑창을 두었대요. 검은색 창고. 이게 고구려 시대 때 진대법이 이름이 바뀐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의려운 창고 의창으로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누굽니까? 체제를 정비했던 바로 고려의 성종대 스토리죠. 그러면 성종대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한양을 남경 승격 갈려놓고요. 국자감 서족포도 갈려놓고 12목을 설치하고 이거죠. 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간을 파견했던 거는 최승로의 시무의 18조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 정답은 3번이고 정방폐지 이거는 또 공민왕이고 개경의 기법사 이거 광종대고 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창가 사실은 12목이나 이거는 성종의 업적으로 워낙 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의창한 성종인 걸 알았더라면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고요. 16번 다음 구성안입니다. 탑이에요. 탑. 자, 원각사지 조선시대 때 10으로 이어진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나라 고려 후기 때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 경천사 10층 석탑을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1번, 2번, 3번은 안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딱 봐도 상식적으로 아니 이거 영향받아서 10층 탑이 영향 줬으니까 똑같이 10층은 아니라 높다고 생각을 하겠죠. 걸러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항상 4번이랑 5번이랑 헷갈리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고려 시대 때 탑 중에 외워달라는 게 2개밖에 없었어요. 개념 강의 때도. 이거 2개입니다. 구분을 했어야죠. 자, 이거는 팔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강원도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10층 석탑이죠. 고려 후기 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아치형의 모양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게 고스란히 10. 조선시대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밑줄근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보시면은 영경에 도착해서 충성왕이 원의 화가를 불러서 설렁설렁 만검당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대요. 영원한 법 익제. 자, 충성왕을 따라서 이렇게 만검당 갔던 거 누굽니까? 이재현이죠. 이재현은 업적이 사락이죠. 물론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불시잡변 정도전, 구제학당 최충, 봉사십조 최충원, 예안양약은 태계 이왕 선생님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18번. 가인물의 활동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개념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희한하게 이성계보다는 정도전이 출줄이 더 높습니다. 근데 이성계가 간혹 한 번씩 나오게 되면 항상 힌트로 이렇게 정답이 되거나 힌트로 황산대첩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거는 이성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성계와 관련된 거는 말머리를 휙 돌렸던 위화도 회군. 그 다음에 북방의 사군 육지는 세종대왕 때 김종소 장군. 그 다음에 의종 보기운동을 도모하면서 군사를 일으켰다. 요거는 고려시대 때 무신집권기 때 김보당이고요. 그 다음에 여진을 정벌한 거 동북구성 윤관이고 그 다음에 삼별초 조직했던 거는 최후 때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19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지금 과전을 없애고 직접 일하는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주는 직전법을 시행해라. 요거는 억지로 왕에 올랐던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수양대군 세조의 업적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걱정이 할지 이거 명종 때고요. 동문선습 요게 좀 헷갈릴 수가 있긴 했지만 이게 중종 때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요청하는 동의보감이 완성된 건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왕이 올랐던 바로 강해군 때 아픈 임진왜란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담배를 재배하는 거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1번이죠. 그리고 왕에게 직계한 2조 판서. 지금 세조 수양대구 때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20번. 다음 왕의 재위 기간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경국대전 완성이 나왔습니다. 경국대전 완성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완성성성성성성성 경국대전을 완성했던 거는 조선시대 때 성종의 스토리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성종 때는 여러 가지를 또 정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음악을 정리했던 악학개범이 정답이고요. 탕평비를 건립했던 거는 이거는 영조고 상평통보가 주조됐다. 상평통보는 이거 이후의 스토리고 훈련도감 또 이거 이후에 임진왜란 도중이고 초계문신 정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21번. 다음 주장이 공통적으로 제기된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힌트가 현량가래요.
어지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바로 추천을 통해서 살인파가 등용될 수 있었던 이거 조광조가 건의를 했던 형량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위훈삭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조광조가 이렇게 급진적인 개혁을 하다가 기묘사화를 겪잖아요. 세 번째 사화였던. 그리고 마지막 사화가 을사사화죠. 그 다음에 요 바로 앞에 사화가 갑작사화고. 정답은 2번 납니다. 나. 그리고 22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자, 중종 때 미원 개회도인데 이 미원은 삐리리 병칭이래요. 지금 보시면 간쟁과 농박을 담당했대요. 자, 이거 뭐예요? 왕에게 감히 다투고 강히 왕의 의견에 비판을 할 수 있던 기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왕명출납기구 이거는 승정원이죠.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역할을 했던 한성부고, 실록을 담당하는 거 춘추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역적 죄인 잡아다 끌고 오는 거 저놈을 의금부로 합성해라. 의금부죠. 그 다음에 사헌부, 헌법에 의거해서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거. 홍문관은 왕과 신하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조언을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정답은 뭡니까? 사간원이죠. 왕이 도라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 감히 간하고 따질 수 있는 애들. 그래서 정답은 요거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흔히 3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 밑줄근 이 전란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래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쭉쭉 영남에서는 곽재우 장군이 나왔습니다. 홍희 장군 곽재우. 누굽니까?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죠.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의 스토리를 찾으면 돼요. 임진왜란 이후 때 스토리를 찾게 되면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유정이라는 스님이 회답 겸 세완사. 일본의 요청에 답을 했던 거고 가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 포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노예로 팔려가냐면 포르투갈까지 팔려갑니다. 그러면 그 끌려갔던 우리나라 백성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본과 상종하기도 싫었지만 이걸 통해서 총 3차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려왔다라는 거 이거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세 심덕부 등의 진포대첩은 채무선 고려 후기고요. 신숙주 이건 누구냐면 세조 때입니다. 세조 때. 세조를 도왔던 게 신숙주잖아요. 그리고 삼포회란 중종 때고 비변사도 중종 때고 다 앞에 스토리잖아요. 정답은 1번. 그리고 24번. 다음 왕이 제위한 시기인데 지금 보시면 수원화성 정조입니다. 정조 시기 때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거 권원중보는 고려시대 때 성종이고 동시전은 신라 지증왕이고 울산왕 당항성 이거 신라의 국제무역항이었고 그 다음에 균여법은 영조고 금난정권 폐지가 이거죠. 정답은 5번이죠. 신의 통공이로 해도 정답입니다. 똑같은 말로 신에는 모든 상공을 통하겠던 거 정답은 5번. 그리고 25번에 다음 교육기관인데 주세붕아찌가 처음으로 만들었대요. 붕붕이아찌가.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누가? 붕붕이아찌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이거를 만들고 나서 지금 이후에 나중에 이황 선생님이 건의를 해서 사액서원이 되면서 소수서원이 되죠. 이 주세봉, 주세붕아찌가 만든 첫 번째 우리나라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고 이거를 건의를 해서 이황의 건의로 이게 여기 있는 것처럼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토지 노비를 받으면서 사액서원이 됐는데 그 이름이 소수서원이고 그럼 여기는 일단 서원이죠. 서원. 서원을 된 걸 찾으면 되는데 자 모든 군년에 하나씩 이거 향교고 여기 있네요. 먼저 있었던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유학교육을 담당했던 게 바로 서원이죠. 전문 강자 실제 이거는 고려고 교수나 훈도를 교관으로 파견했던 이것도 향교고 속가에 합격한 요 입학 자격을 얻었던 첫 번째 조그만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에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얻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26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래요. 자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인데요. 자 이익가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정약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의산문답이라는 책은 누굽니까? 홍대영 선생님이고요. 틀렸나요? 이 얘기네요. 그 다음에 목민심서는 정약용 선생님이고 열알개에서 수레화성 막 열알개에서 아셔야죠. 박지원 선생님이고 성호, 이익 6가지 존벌레 얘기했던 거 이건 이익이고 북학이 제발 가능한 만큼 돈 좀 써라. 박재가 선생님이죠. 그러면은 들어가시면은 박재가가 여기고 그러면 지금 정답이 뭘까요? 정약용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 같은데 3번.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번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병자호란 때 순절했대요. 병자호란 때 누구와 싸운 거예요? 청나라. 청나라와 관련된 걸 찾아야 되겠죠. 가 국가니까. 정동행성 이문서 폐지고 고려 공민왕 때고 별무반이고 고려시대 때고 연행사. 이게 바로 청나라로 보냈던 사설단 이름이에요. 명나라로 볼 때는 천자를 만나러 가는데 조천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진족 출신이었던 청나라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였던 북경 영경을 간다 해서 연행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3번. 한성의 동평간 이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묻는 거고 통신사는 이거 일본이죠. 정답은 3번. 그리고 28번. 자, 가 사건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청천강 이북을 하고 강군의 정주성 이거 나왔습니다. 순조실록까지 나왔어요. 조선 후기죠. 그리고 세두정치기 때 홍경래난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두정치기 때 홍경래난은 여기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과 세두정치기 때 수탈 때문에 일어났죠. 정답은 5번이고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정답은 4번이 될 수가 있는데 4번 안핵사로 파견됐던 거는 자 홍경래난을 시작으로 세두정치기 때 온 동네에서 이제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걸 뭉뚱그려서 진주밀란인데 크게 보면은 임술농민봉기죠. 그러면 진주밀란이 특히 또 임술농민봉기 때 핵심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건데 그때 수습을 위해서 파견됐던 게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입니다. 이거는 틀렸고 선해청이고 이모군란, 척외 양창이 동학, 청나라 군대 진압을 당했던 거는 이모군란 그리고 갑신정변. 정답은 5번. 그리고 29번. 다음 사건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왕가 왕후의 처소로 갔는데 왕가 황제자 측이 근들을 붙잡았고 왕후를 보호하기 두 팔을 벌려서 어떻게 죽은 왕후의 얼굴을 덮어줬대요. 이거 아름다운 미미미미미미 아름다운 누구? 명성왕후가 죽었던 사망을 했던 바로 을미사변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을미사변으로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했던 게 을미개혁. 을미개혁의 핵심은 아름다운 미미미 아름다운 사람은 머리빨 단발력. 그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은 태양을 피해야 됩니다. 태양력. 정답은 2번. 과거제 폐지는 1차 가보개혁. 요거 앞에 스토리고 유경공원 설치는 1차 가보개혁 때 폐지가 됩니다. 그 전에 만들어졌다가 노비법 폐지됐던 거는 신문제 폐지는 신문제 폐지가 됐으니까 어떻게 과거제 같이 폐지됐던 거죠. 1차 가보개혁 때. 통할이라 통리의 기무함은 초창기 때 개화 정책을 위해서 고종이 만든 거. 정답은 2번. 그리고 30번. 양헌수 종족산. 이거 바로 나와야죠. 프랑스 애들과 함께 붙었던 병인양요입니다. 양헌수 장군이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성근 장군이 또 활약을 했던 거. 그리고 이거의 결과 의계를 약탈당했고. 맞죠? 그리고 외교장각에 있던 많은 책들이 또 약탈을 당했는데 이거의 배경은 병인박해가 배경이잖아요. 병인박해. 여기. 정답은 4번이죠. 종로 척하비가 세웠던 거. 서양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겠다. 이거는 신미양요 끝나고 나서. 오페르트 남양고 사건은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에 들어갔던 사건.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군대가 조선에 상륙했다. 이건 이모군란 때. 그 다음에 조선 책략. 여기는 초창기 때 개화 정책 때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김옥균이 국왕의 호위를 어쩌고 샬랑샬랑 꿀랑꿍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갑신정변이죠. 갑신정변. 그러면 갑신정변 이후 직후에 볼 수 있는 걸 찾으라는 건데 별기구는 요거 앞에 스토리고 수신여도 요거 바로 앞에 스토리고 운여도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앞에 스토리고 이만선이 주됐던 영남 만이소 이거 앞에 스토리고 요거 스토리 갑신정변 관련된 걸 찾게 되면은 이거 우정축국 우체국 오픈날이 바로 폐업날 이때 맞춰서 한 거 맞잖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번. 가식인데 이거 동학농민운동. 제가 이거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순서 흐름 물어보는 게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백상봉기를 했고 전주성 점령인데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백상봉기를 하고 일단 황토현에서 전라도 군대를 부셔버립니다. 여기 백상봉기 하고 나서요. 정답이네요. 바로 1번. 그리고 서울에서 수도를 지키는 군대가 내려오자 촌동네로 유인해서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를 했더라도 정답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치고 들어가는 게 전주성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이후에 자, 볼까요? 남접북접 논사는 이거는 지금 1차 동학농민운동 얘기인데 지금 이건 2차죠. 우금치, 시금치를 먹어서 패했던 거. 요거도 2차입니다. 집강소를 중심으로 요거는 여기 있던 거 수습하고 난 직후의 스토리죠. 이것도 이후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조병갑 탐하 이거 고부밀라는 1차 동학농민운동의 프리콜 앞에 단계 스토리잖아요. 틀렸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3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인데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국민의 품에 안긴 조선 후기 명화 추사 김정희. 자,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으로. 자, 요거 뭐예요? 세안도 찾아야죠. 이것도 자주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세안도를 보시게 되면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잘 나왔던 거죠. 이거 정선의 진경산수와 인왕제색도고, 요거는 광세왕의 영통고리 뚝구도고, 요거는 조선 초기의 안견의 목류도 원도고, 이거는 신용복의 그림이고요. 정답은 4번. 그리고 34번. 자, 보시게 되면 이거는 뭐 씨름 그네뛰기, 창포물의 머리 감기. 뭐예요? 단어입니다, 단어. 이거는 그냥 맞추라고 문제 낸 거죠. 정답은 4번. 그리고 35번. 문화유산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필립 제이슨 서재필 아찌가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 이 필립 제이슨 아찌가 갑신정변을 주도하고 실패로 끝나서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돌아오죠. 그래서 어떻게 영어를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영문파, 한글판 버전을 같이 만들었던 거. 독립신문 찾으면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36번을 보시게 되면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입니다. 황구단에 나아가서 황제로 즉위하셨대요. 그리고 대한제국 고종 황제. 그러면 광무개혁 때 내용을 찾으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광무개혁은 바로 9번 신참. 옛날 걸 근본으로 완공항하 정책과 새로운 걸 참고하는 정책 두 개 가지가 콜라보가 된 거.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게가 발급되었다. 정답이죠. 지게 발급, 그 다음에 원수부를 설치했다. 요거 찾으면 정답이었을 거고. 전한국은 고종의 초창기 때 개화 정책이고, 해상공우도 초기 때 모습이고, 개화 정책 초기 할 때. 그 다음에 보빙사도 초창기 때고, 조총 3일 수록 무역장정도 이모군란 직후의 스토리잖아요. 정답은 다 5번이고 워낙 다 앞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37번. 다음 가인물인데 하얼빈역에서 이 토의범위를 저격했다.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죠.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을 저술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여기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한중일 3국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고 싸울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서구 열강을 무찌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중일 청년으로 공동군대를 만들고, 공동군대, 그리고 공동화폐를 만들어서 저항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일본이 쌩까지만요. 그 다음에 스티븐스는 장인한 정명훈 선생님, 오적 오기오, 나철아치, 명동성당에서 이완용을 없애려고 했던 거 이재명, 그리고 동양척식에서 주식에서 폭탄이고 위혈단이고, 정답은 1번이죠. 그리고 38번. 가단체인데 대성학교 안창호의 양기탕 나왔습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애국개몽운동 계열 단체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라는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새로운 민의 주인이 되는 나라. 드디어 공화정제를 꿈꿨던. 그래서 신민회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출판사인 태극서관을 만들고요.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되는 거 맞죠? 백오인 사건으로.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그 다음에 이룡양행, 이거는 임시정부의 비밀교통국이고, 입헌군 주제는 다시 군주, 황제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아니라 이 신민회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바로 황제가 없는 나라 공화정제를 꿈꿨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번. 자, 고종의 장례식을 기반으로 일어났던 게 바로 3.1운동이죠. 태화강 나왔습니다. 또 그러면 3.1운동에 대한 설명은 통감부가 아니라 이때는 조선 총독부고, 저령도 조차 요구를 저지했던 건 독립협회인데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이고, 민족대표 33면 이거죠. 정답은 3번이고, 대한매일신보 이거 후원받았던 거는 국채보상운동,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이고, 5번 같은 경우는 강주학생 항일운동이죠. 이후의 스토리고, 정답은 3번. 그리고 40번. 가에서 담대, 지금 보시게 되면 자, 3.1운동 이후로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일본이 가볍게 털러 갔다 가볍게 박살났던 봉오동 전투. 가볍게 박살나자 일본이 빡칩니다. 그러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한 후에 어떻게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오죠. 그러자 백두산 일대에 우리 독립군들이 싹 다 모입니다. 대승을 거둡니다. 바로 청산리 대첩. 그러자 더 분노 폭발했던 일본이 만주를 작살내버리는 간도 참변. 위로 도망가자.
도망갔다가 자유시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 자유시에서 우리 독립군끼리 내부 분열로 싸우는 시대의 슬픈 스토리, 자유시 참변. 그걸 겪고 다시 돌아와서 참정신, 만주의 세계의 정부가 수립되는 거. 1, 2, 3. 그러면은 나다가겠죠. 나다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조선 총독부와 마주 않고 님의 침묵은 누굽니까? 바로 한용운 선생님입니다. 한용운 선생님과 관련된 걸 찾으면 되는데 한용운 선생님이 스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제끼고 불교 관련된 것만 찾아도 정답 일단 3번이죠.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요거는 바로 조선어학회고요. 그 다음에 유교구신론은 최근 들어 선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실증주의 사학, 이거는 진단학회 이병도고, 그 다음에 독사신론 민족주의 사학자, 이거는 정답으로 잘 걸리는 거죠. 신채호 선생님. 정답은 3번. 그리고 42번을 보시게 되면 밑줄 그은 시기인데 많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갔고 중일전쟁 이후래요. 그러면 중일전쟁이 언제입니까? 1931년도에 만주사변, 1937년도에 중일전쟁, 1941년도에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 지금 이거는 1937년 이후의 스토리죠.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단 태영 집행하는 헌병경찰 1910년대 1기, 원산 총파업은 1929년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지금 30년대 중반입니다. 회사령을 공포하는 것. 회사령 1910년대고 신사참배 이거죠. 전쟁에 끌고 가기 위해서 신사참배에 강제 동원됩니다. 야스쿠니 신사.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이 뭡니까? 일본의 전쟁 영웅, 일본의 귀신, 일본의 천황을 모시는 거.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0년대죠. 정답은 4번. 그리고 43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박차정 인물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 찾아야죠. 신간의 자마된 채가 누굽니까? 신간의 여성 버전이 바로 근우회입니다. 근우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박차정은 바로 김원봉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상하에서 대동단결 선언은 이거는 동제사고요. 갈려놓고요. 그 다음에 황무지 기강권도 이것도 그 전의 스토리죠. 보완해고요. 여성 교육을 위해 배하학당 같은 경우도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근대 교육 시설이고, 그 다음에 여기죠. 근후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간회와 똑같은 활동을 했지만 여성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 어린이 잡지 이거는 촌도교의 소년운동이죠. 정답은 4번. 그리고 44번에 자, 여기 보시면은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 개최된 건물인데 여기 보시면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대한강복군 정부, 특히 이거에서 아셔야죠.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정부와 상하이에 있었던 임시정부가 합쳐진 게 우리가 아는 상하이 통합 임시정부잖아요. 연해주입니다. 여기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는 신흥강 수소는 어딥니까? 저기 서간도고. 권업회 권업신문. 완전 해외잖아요.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거를 권업회.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면 이름 써야죠. 성명에도 연해주입니다. 그 다음에 숙무학교는 멕시코고 한인비행학교는 노백리네, 바로 캘리포니아고, 그 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은 이건 예난이죠. 저기 중국 본토. 정답은 2번. 그리고 45번. 다음 단체인데 김구 나왔습니다. 장제스랑 뭐 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94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충칭 시기 임시정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좌우합작 7원칙은 우리가 광복 이후에 개벽 신여성, 이거 후천개벽사상, 동학이죠. 천도교. 그 다음에 조선혁명선언 활동 지침 이거 의열당. 한글 맞춤법 통일안,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을 했던 거는 이거는 뭡니까? 바로 조선어학회. 그리고 마지막 조소왕 선생님의 삼균주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때렸던 거. 이게 임시정부의 스토리죠. 1941년도에. 정답은 5번. 그리고 46번. 자, 향토예비군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청와대 습격하고 있대요. 요거도 처음으로 나온 선지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또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요. 남자들은 군대를 전역하면요, 완전히 프리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또 국방의 의무를 하러 또 가야 돼요. 예비군을 해야 됩니다. 그 예비군이 만들어졌던 게 이거예요. 이게 원래 제가 또 이 군 관련된 강의도 해봐서 이걸 막 깊게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겪고 나서 만들어진 게 향토예비군이 지금 예비군이에요. 자, 그러면 박정희 정부 때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호주제 폐지를 했대요. 요거는 노무현 정부 때고요.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이게 박정희 정부 때였죠. 정답은 2번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거도 좀 최신입니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세상 등록을 의무했던 거는 김영삼 정부 때 처음이고 언론 통폐합했던 거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47번을 보시게 되면은 재헌헌법으로 헌법을 제정했는 거예요. 이거 재헌절. 우리가 처음으로 뽑은 국회의원 1대 국회의원 때죠. 그러면 이때 1공화국입니다. 농지개혁법이 나왔으면 이때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반민족행위처벌법. 자, 광복되고 나서 우리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원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땅 주세요. 두 번째는 친일파 새끼들 죽여주세요. 반영해야죠. 반영한 겁니다. 삼청교육 때는 전두환 대통령, 새마을은 박정희 대통령, 한일 기본조약 박정희 대통령,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는 김영삼 대통령 때. 정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48번. 가와 나 헌법이 제정된 시기의 사이인데 지금 보시면 대통령 임기가 7년인데 여러 번 할 수 없대요. 요거는 뭐예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겪고 나서 권력을 틀어줬던 전두환. 전두환은 유신헌법을 그대로 갖다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헌법을 철폐하면서 이렇게 개헌을 하죠. 8차 개헌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할게. 대신 7년 동안 할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4년 했을 때로 치면 두 번보다 조금 못했는 시기죠. 그리고 결국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우리가 오늘날의 대통령 제도. 임기는 5년이고 여러 번 할 수 없는 거. 이게 언제예요? 이것도 전두환 정부 때죠. 이게 9차 개헌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1987의 결과 우리가 얻었던 건데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국가재건 최고의 군정은 박정희 정부 때고 조봉암 진보당 창당은 이승만 정부 때고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부 때고 유신체제 저항에서 부마항쟁 이거 박정희 정부 때고 호원 철폐 기존의 헌법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전두환 정부고 결국 60국민대회 이게 6월 민주항쟁이잖아요. 1987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의 결과 나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49번에 금융실명제 이게 바로 김영삼 정부 때죠. 김영삼 정부 때는 그 앞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부 다 군부 세력이었잖아요. 부정부패가 썩어난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때려봤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자, 그러면 이때 볼 수 있는 게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정부 때 1차 경제개발, 1차, 2차, 3차, 4차 전부 다 박정희 정부 때. 그리고 OECD에 가입했던 거. 이거를 가입하고 연쇄적으로 딸려 들어오는 게 IMF로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정답 3번이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이거 노무현 정부 때고 기속재산 처리를 했던 거는 이승만 정부 때 본격적으로 했던 거고 그 전에 미국이 미군정 시기 때 정부 수립되기 직전에 광복되고 나서 만든 게 신항공사입니다. 이건 미군정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제대로 못하고 끝나고 나서 이승만 다시 하는 겁니다. 요새 이게 좀 한 번씩 선지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50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연설이 있었던 시기의 정부 시기 통일 노력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 가입했대요. 노라고 했던 거. 노태우 대통령 때 노라고 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88 서울올림픽.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남북 기본적인 내용의 합의라는 남북 기본 합의서.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 노라고 했던 거. 지금 또 노라고 하는 거. 핵, 노. 비핵화 선언 또 이때죠. 그러면 이때 통일 노력을 찾게 되면은 여기 노라고 했던 거. 비핵화 선언.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했던 거는 김대중 정부 때. 개성공단 처음으로 이때 가서 이때 이걸 얘기를 했죠. 김대중 정부 때. 남북조절위원회는 처음으로 남북이 동시에 발표했던 건 7.4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때. 처음으로 발표하니까 서로 조절해야죠.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 때. 이산가족을 단발성이지만 최초로 했던 거는 전두환 정부 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번 문제까지 다 풀었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